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계란 가격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2026년 4월 현재 계란 한 판 39 소비자 가격은 6,965원으로 불과 5년 전 2021년 4,200원 대비 65.8% 급등했고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며, 지금 이 현상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고, 실제로 2026년 현재 계란 한 판 소비자 가격은 약 6,965원 수준으로 1년 가까이 7,000원 근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2021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흔히 AI라고 부르는 전염병 사태 때도 계란값이 급등했었고, 그때 정부는 마스크 대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격은 잡히지 않았으며, 지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이쯤 되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며, 지금부터 왜 계란값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오르는지, 공급과 수요를 넘어 유통 구조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계란값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오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공급 부족이고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6년 1분기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약 7,774만 마리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특히 계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6개월 이상 산란계는 약 5.5% 줄어든 상태이며,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고병원성 AI로 2025년 겨울 이후 약 1,100만 마리 이상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AI 발생 농가는 전국 185개소로 전년 동기 82개소 대비 2.26배 급증했으며, 살처분 마리수도 1,100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의 14.1%가 사라져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수요인데,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을 보면 1970년에는 77개 수준이었지만 2024년 기준으로 348개까지 늘었고 약 4.5배 증가한 수치이며, 즉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가격 상승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계란 소비량은 4.2판 126개로 10년 전 2.8판 84개 대비 50% 증가했으며,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 계란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 비용도 함께 올랐고,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수급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바로 유통 구조입니다. 사실 계란 가격은 단순히 농가에서 생산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먼저 가격 기준 자체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은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계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산란계협회 등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은 특란 10개 3,200원, 산란계협회 가격은 3,450원으로 7.8% 차이가 나고, 특히 일부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받고 싶은 희망 가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시장 가격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후장기 거래라는 구조인데, 이게 뭐냐면 계란을 거래할 때 가격을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쉽게 말해 지금은 얼마에 거래했는지 정확히 모른 채 물건이 오가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가격을 맞추는 것이며, 이 구조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지면 농가가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유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다시 농가에 전가하는 식으로 가격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즉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계란 거래 중 후장기 거래 비율이 68.3%로
3분의 2 이상이 가격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과거에는 유통업자가 가격 협상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2021년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농가의 협상력이 크게 올라갔으며 일부 대형 농가는 유통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2026년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농가 중 상위 10% 대형 농가가 전체 생산량의 58.3%를 차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들은 유통 단계까지 직접 참여해서 마진을 극대화하며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입 계란을 들여오고 유통 점검을 하고 가격 조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인 유통 구조 자체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공판장 확대나 표준 거래 계약 도입 같은 정책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계란 300만 개를 긴급 도입했지만 이는 국내 연간 소비량 176억 개의 0.017%에 불과해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으며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품질 문제이며 산란계는 보통 약 72주 즉 1년 반 정도까지 안정적인 품질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농가에서는 산란 기간이 지난 닭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계란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즉 앞으로는 비싸고 품질도 낮은 계란이 시장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2026년 축산물품 질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72주 이상 노계 산란계 비율이 38.5%로 10년 전 18.2%의 2.12배로 급증했고 이들이 생산하는 계란은 껍질 두께가 15% 얇고 신선도도 떨어져서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이건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외식 물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김밥, 라면, 빵, 디저트까지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밥 평균 가격은 3,800원으로 1년 전 3,200원 대비 18.8% 올랐고 계란찜 포함 한식 정식은 평균 12,000원으로 15.4% 인상되었으며 이렇게 보면 계란값 하나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물가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 현상을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식비와 외식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식비는 평균 120만 원인데 외식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면 월 15만 원 절약되고 계란값이 비싸니 두부나 콩으로 대체하면 월 3만 원 추가 절감되어 총 월 18만 원 연 216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물가 상승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게는 비용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익이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 관련 산업이나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료업체인 팜스코와 축산기업인 하림은 계란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8.3%, 35.7% 급증했고 대형 양계 농가도 계란 한 판당 순이익이 1,200원으로 1년 전 450원에 2.67배로 늘어나서 수혜를 보고 있으며 투자 전략으로는 팜스코, 하림, CJ제일제당 사료 부문에 주목해야 하고 포트폴리오를 팜스코 40%, 하림 30%, CJ제일제당 30%로 구성하면 식품 물가 상승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것인데 지금 계란값이 7,000원이 된 이유를 이해했다면
앞으로 다른 물가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자산 격차를 만들게 되며,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소비를 통제하고 남는 자원을 꾸준히 자산으로 전환해야 하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반복되는 경제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한 사람들이고, 지금 계란값 하나가 비싸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변화의 신호일 수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결국 자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게 되고, 2026년 현재 에이전틱 AI 기술이 가게 관리에 도입되면서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AI가 사용자의 식비 지출 패턴을 분석해서 당신은 외식에 월 40만 원을 쓰는데 주 1회로 줄이면 월 20만 원 절약 가능합니다. 절약한 돈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10년 후 3,2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실제로 AI 추천대로 지출을 조정한 사람은 연평균 240만 원을 절약해서 10년 후 자산이 3,500만 원 증가했으며,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